6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극 황제에서 성범죄 황제 오명을 뒤집어쓴 이윤택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극단 연희단 거리페이 연극은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윤택 씨의 연극.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그가 누워 있었다. 예상대로 안마를 시켰다. 얼마쯤 지났을까 그가 갑자기 바지를 내렸다. 지난 2월 극단미인 김수희 대표의 폭로가 터져나옵니다. 거장의 민낯. 나도 당했다. 이윤택 미투의 시작입니다. 그는 당시 내가 속한 세상의 왕이었다. 김수희 대표가 말한 이윤택 씨에 저항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제라도 이야기를 해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어야겠다 생각했다. 김수희 대표의 늦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했던 폭로의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폭로. 김보리. 2001년 19살에 2002년 20살에 이렇게 두 번의 성폭행을 당했다. 물수건으로 나체 닦기, 차 이동 시 유사 성행위 등 성추행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이승비 나비꿈 대표. 온몸을 만졌고 수치스러움에 몸이 벌벌 떨렸다. 문제 제기를 한 이후 공연 횟수가 줄었고 마녀 사냥을 당했다. 그 뒤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산다. 끝없이 이어지는 폭로. 2월 19일 이윤택 씨의 기자회견.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하지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는 기자회견. 그나마도 리허설까지 한 연출된 사과 기자회견. 한국 현대연극의 산증인 연희단 거리패는 흔적 없이 해체되고 4월 13일 이윤택 씨는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거장의 몰락, 17명, 62차례, 경찰 구속영장에 적시된 피해자 숫자입니다. 5월 9일 열린 이윤택 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 이 씨 측은 상습 성추행 등에 대해 연기에 대한 열정과 독특한 지도 방법의 하나라는 주장을 펴니다. 이윤택 씨의 세계에서 민감한 부위 안마는 열정으로, 터치는 지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이윤택 씨의 첫 공판.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폭력하지 않았다는 이윤택 씨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이윤택 씨는 과연 오늘 첫 공판에서 뭐라고 자신을 변호했을까요? 평생을 연극과 함께 연극 속에서 살아온 이윤택 씨. 그의 연극은 지금도 계속되는 듯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갑질 백화점이란 오명과 비아냥을 받고 있는 한진 총수일가 안방마님 이명희 전 1호재단 이사장이 필리핀인을 국내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오늘 법원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4일 특수폭행 등 혐의 영장 기각 이후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또 다른 갑질 동영상이 터져나와 여러모로 한진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명희 씨는 구속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지난 4일 이후 보름여 만에 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 한진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스스로도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지시하셨습니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명희 씨는 필리핀 사람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재여의 동포나 결혼 이민자만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명희 씨의 지시나 관여 없이 대한항공 비서실, 인사전략실, 마닐라 지점 등 회사 차원의 연수생 신분 세탁 불법 입국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 출입국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명희 씨 딸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출입국 당국은 오늘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이명희 씨 모녀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장 갑질 동영상에 이어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또 다른 동영상이 공개돼 한진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서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오늘 사람 한번 잡아 죽여버릴 거니까 등의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크게 말해!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너 어따라!
또 오늘 상품 처발 지켜갈 겁니다. 이명희 씨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폭언과 폭행 의혹 영상이 나왔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해당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한 이명희 씨의 전 수행기사는 이 씨 측으로부터 5만 원권 현금으로 억대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문 내용을 어길 시 2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 동영상을 제보한 데 대해 이명희 씨 전 수행기사는 더 이상 한진 일가의 갑질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폭행 등 혐의 이명희 씨의 영장이 기각된 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미치지 않죠. 원칙적으로는. 별건이고 법적으로 문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을 사유로 한 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대체적 관측입니다. 가지고 고용한 것만 가지고는 영장 나오기가 글쎄요. 딱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하네요.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10여 년에 걸쳐 장기간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점 등을 감안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보름 사이 2번의 구속영장 심사. 이명희 씨가 이번에도 구속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 오늘은 나이 얘기해보겠습니다. 보통 나이를 물어보면 한국식 나이를 얘기해야 하는지 서양처럼 만 나이를 얘기해야 하는지 머뭇거리거나 잠시 고민하신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식 나이 계산법 폐지 요청이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네, 실례지만 나이가 현재 어떻게 되세요? 54세요. 만 나이로는 그럼 어떻게 되세요? 행정적인 나이 말씀하신가요? 네. 67년생, 52세. 실례지만 현재 나이 어떻게 되세요? 32살이요. 만 나이를 말씀하시는지. 만 나이는 31살이요. 나이를 물어보면 한국식 나이를 말해야 하는지 만 나이를 말해야 하는지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말할 때 이런 고민해본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요. 실제 우리나라엔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3가지나 됩니다. 우선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도 나이로 보는 동양식 세계관의 반영입니다. 이 한국식 나이는 이른바 세는 나이로 단위는 보통 몇 살 할 때 살을 씁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나이지만 서양인 눈에는 신기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Yeah, I'm 28. 20? Do you know Korean age? Oh, yeah,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Right. So I'm supposed to be 29 already. Yes. It's kind of a bit weird. I mean, it's sort of confusing, but it makes sense. It's a little strange to us, but when I talk to my parents, they think it's just super strange. 다음은 흔히 서양식 나이라고 하는 만 나이가 있습니다. 이 만 나이 계산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서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방식입니다. 단위는 3가 통용됩니다. 만 나이를 쓰는 경우는 우리 민법이 대표적으로 만 19세를 기준으로 성년과 미성년을 나눕니다.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라고. 마지막으론 한국식 나이와 서양식 나이의 중간쯤에 위치한 연나이가 있습니다. 0세로 시작해서 생일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먹는 방식입니다. 연나이를 채택한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병역법 제2조는 몇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몇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3가지나 되다 보니 동일인인데도 나이가 많게는 2살까지 차이가 나는 등 이런저런 혼선과 불편함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떤 시술을 하거나 결정할 때 만 나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 나이랑 만 나이랑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약간 불편감이라든가 정보의 오류가 같은 동양권이지만 일본은 1950년 이후,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지나면서 북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中国传统的计年龄的方式呢，我们都说是虚岁，但是最近受到西方文化的影响，越来越多的人习惯用周岁来说自己的年龄。
OECD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식 나이 계산.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한국식 나이 계산법 폐지를 요청드린다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스탠더드에도 안 맞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식으로 나이를 얘기해야 되는 합리성에 기초한 나이 계산으로 볼 때 다분히 좀 조로화된 나이 체계가 아닌가.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나이와 법적인 나이도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나이. 어떤 게 진짜 내 나이일까요? 뭔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만취한 20대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시동이 안 켜진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청주에 사는 A씨는 길을 가다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는데요. 네. A씨는 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A씨는 오토바이 배터리가 방전돼서 시동이 걸리지 않자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오토바이 주인에게 붙잡힌 사건입니다. 네, 법원에서는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A씨에게는 이 운전 부분 말고 다른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이 되었는데요. 우선 절도나 재물 손괴 그리고 주거 침입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운전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 사안에서는 우선 엔진 시동을 켜서 그 동력으로 오토바이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엔진 시동을 켜지 않은 채로 단지 내리막길에서 그 경사로를 통해서 이동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법원이 운전이라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시동을 켜는 게 그 일종의 음주운전의 전제 조건 같은 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동을 켜서 기어 조작을 해야 이제 운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실수든 뭐든 일단 시동을 켜고 기어를 조작해서 움직이면 또 무조건 그럼 음주운전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제동 장치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사이드 브레이크 그 자체가 그냥 노후화돼서 자동으로 풀려서 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할 고의가 없다고 봐서 법원이 음주운전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데요. 이 운전자에게 운전을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음주운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사건도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시동 켜놓고 잠들어 있는 건 어떻게 되나? 이거 차가 어디서 저절로 나타났을 리는 없고. 술을 마신 다음에 차를 어디론가 이동을 시키고 그 이동한 장소에서 잠이 든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운전자가 운전할 당시에 처벌 가능한 수치의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수사기관 측에서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동 끄고 내리막길 가다 사람 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운전이 아니니까 처벌을 안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친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데 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쳤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경우의 수 따지지 말고 술 마셨으면 운전 안 하는 게 나중에 제일 속 편한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신탕. 오늘의 판결은 식용 목적 개 도살 얘기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개농장 주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개를 전기 충격으로 죽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령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가 있을 때 등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검찰과 법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공개적으로 도살한 경우 등이 아니면 단순히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처벌하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법리만 따라가면 전국의 모든 개농장 주인들을 다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는 현실적인 제약과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케어는 오늘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행위로 1심이긴 하지만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케어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부천 개농장 주인 A씨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케어는 나아가 전국의 개 농장과 개 도살 시설을 찾아내 위법 행위를 관할 관청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고기, 보신탕, 의견이 워낙 극과 극으로 갈려 접점이나 합의점이 있기는 힘들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다만 야만적이다, 극성 부린다, 먹는 쪽과 근절하려는 쪽 모두 극단적인 비난은 서로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일 오전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신청한 경찰 구속영장을 검찰이 오늘 구속할 만한 수준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때문이라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지휘라며 일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30일 변호사연수원에서 제253기 민사집행 특별연수를 실시합니다. 수강을 마친 사람은 변호사 의무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한일 수사 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선 수사 과정에 진술 등을 적거나 메모할 수 있는 일본의 피의자 노트와 한국의 자기 변호 노트 등이 중점 논의됩니다. 6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